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정윤아 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좌충우돌, 우리 정착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당신들이 나가면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고 교육을 해줍니다. 윤아 씨 때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사기. 어떤 사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다단계 사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단계 사기를 피하라고 그랬는데 다단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다단계 사기 당했거든요. 맞아요. 다단계. 네. 고기잡이.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택시도 막 바가지 씌울 때야, 옛날에. 그래서 택시 요금 잘 확인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뭐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 담당 형사님한테 주저없이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을 뭐 어떻게 주겠다고 한대요. 네, 맞아요. 그거 받지 말라고. 맞아요. 그런 교육을 많이 박스 개봉하면 그 다음에 그 돈이 당신에게 청구가 됩니다. 네. 라는 교육. 저도 그때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하려면 새우잡이 배에다 팔아먹는다. 섬에다가. 네, 섬에다 네. 팔아먹고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봉고차가 오거나 그 옆으로 같이 지나가지 말라.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냄새 맡아보면서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끽 해가지고 데려간다. 요거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화 사기를 조심하래요. 또 통장을 뭐 어떻게 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광범위한 시절이 제가 나왔을 때 아니었어요. 2010년. 그때는 보이스피싱 전이에요. 예,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나왔을 때 저도 짝 좀 당하기 문턱까지 나갔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아 씨는 혹시 뭐 이렇게 좀 당했던 경험이 전 있나요? 당했어요. 전 2014년도인가 당했거든요. 이제 택배가 영국에서 오고 있대요. 예. 펜팔 사기라는 거. SNS로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영국 사람인데 이게 영어를 아니까 당한 거예요. 저는 택배를 좀 받아달라. 자기가 한국으로 이제 다음 주에 출장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좀 맡아주면 그 값으로 이제 뭐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뭐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래 뭐 그 정도 맡아주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트래킹 넘버 있잖아요. 네. 택배 오는 발송된 그 번호 치면 나와요. 그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그게 뭐 말레이시아 어디 공항에 와서 지금 잡혔대요. 세관세를 못 물어서. 그거 나보고 물라는 거야. 예. 뭐 200만 원 정도를 물면 그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자기가 그거에 배로 갚아주겠다. 난 바보같이 그걸 또 믿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네. 그걸 보내고서는 또 보내래. 그래서 야 이거 왜 또 보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연결은 하면서 이제 담당 형사님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했죠. 창피하지만. 그래서 언제 보냈나? 그래서 한 3일 전에 보냈다 그랬더니 보니까 홍콩 계좌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홍콩 계좌에 묶여 있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자만 네. 떼고 들어왔죠. 그래요? 네. 환급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 떼졌죠.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많이 떼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화 온 거야,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돈 보내놔서, 보냈어. 딱 그랬죠. 그래도 연락을 자꾸 하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그게 있대. 그 사기 조직단이.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 안 보낸 걸 알아는 거예요. 나한테 막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도 쌍욕을 퍼부르지. 야, 너 누군지 알아? 나 탈북자야, 이씨야. 내 방송에서 할지 못할 말 있잖아요. 너 가가지고 끽 따버린다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당했었던 적이 있죠. 나 2010년도에 전화가 뽀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방 왔을 때, 몇 개월 안 됐을 때, 누구 아니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막 그랬더니 아니 근데 저기 통장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반원에서 배운 교육은 있잖아. 통장 같은 거 남한테 대여해주면 거기로 왔다 갔다 한 그 돈 다 내가 문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엄청 찔려 있은 거야. 그래서 내가 통장만 빌려주지 말랬지 그 이외에 어떤 사기 수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북한에서 왔다.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거야. 검사님 저는 북한에서 왔는데 제가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나한테 농협통장이 있는 거 맞는데 농협통장은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해줬고 나는 그 안에는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왜 그거를 남에게 빌려줬겠냐. 내가 보니까 이 우리 집 서랍에 그대로 있고 이 안에 정착금 받은 것도 그대로 있는데 내가 통장에 한번 검색해봐라. 내가 왜 돈 있는 거 남에게 빌려주겠냐 그랬더니 막 있잖아 친절하게 얘기해주면서 이거는 심하윤 씨 잘못이 아니라 현금 입출금하고 이럴 때 그거를 이렇게 탁 복사해가지고 계좌를 빼갔다는 게 그래서 나쁜 놈들이 그렇게 가지고 이거 현금 세탁을 했는데 이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당신이 다 독박을 쓸 거다. 그래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갑자기 눈앞에서 있잖아 남조선에 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빚 갚을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해. 막 울었어. 왜냐면 이런 뭐라고 쇼처럼 있잖아. 막 억울함을 이렇게 막 얘가 기사를 해야 되니까. 몰라서 사기꾼도 당황했겠다.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 그래서 경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왜 통장을 빌려줍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어디 가까운 은행에 가래.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통장에 돈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 검찰 어디를 사건 수사 어디에 찾아와서 그걸 제공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계좌 추적이 있는지 실제 그게 심하윤 씨 명의가 맞는지 심하윤 씨 손에 있는 통장이 맞는지 대여해준 적이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할 거다. 근데 지금 거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쪽 사람한테 복사한 통장이 있는데 돈 빼가지 않겠냐 막 그러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지 말래. 그때 스마트폰이 끊지 말고 아니야. 은행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파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에 ATM기가 없었어. 다행이다. 그래서 하나은행까지 좀 올라가야 돼서 예 하면서 그러는데 뭐 당신 뭐 주민번호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민번호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또 그건 배웠으니까. 근데 제 주민등록번호 몰라요. 그랬더니 검사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알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돈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어디 계좌에다 넣으라고 하면서 계좌를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딱 그 ATM 암기까지 막 가려고 하다가 근데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지금 사기시죠? 바로 그랬어. 맨 계좌번호 알려준다면서 적으라는 거야. 근데 계좌가 다른 사람 계좌였어. 그때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사기죠. 다행이다. 그래서 돈 안 붙였다. 그 다음에 내가 온갖 쌍욕할 때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살면 좋니? 막 그러면서. 근데 내가 있잖아 너무 울면서 항변하다 보니까 기운이 너무 소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았었어. 근데 다행히 당하진 않았지. 다행이다.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단계를 당했어요. 허블라이프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댓글만 달면 돈 주는 알바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허블라이프 제품을 300만 원어치를 사면 이렇게 제 쇼핑몰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진짜 300만 원 하니까 제 쇼핑몰을 만들어줬어요. 거짓말이지. 근데 이렇게 켜면 뭐 제품도 올라가 있는데 그건 누가 홍보도 안 하는데 사요. 결국은 그 300만 원어치 제가 제품을 사가지고 제가 다 먹었죠. 네. 그래 놓고는 쇼핑몰 만들어줬다 해놓고 뭐 담당자는 그냥 잠수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제품 팔아먹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 사기도 당했던 적도 있고 금방 나왔을 때 3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그 다이어트 식품이더라고요 허블라이프가. 살이 쪘었어요 그때? 찌지도 않았지. 나는 살 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상태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뭐 알로에 젤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피부에 좋다 하니까 눈물을 먹으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쌀한톨 뭐 무슨 과일 하나도 아까워서 못 사 먹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북한에서 온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유나 씨가 사기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똑똑한 거하고 사기 당하는 건 달라요. 아시잖아요. 경찰분들도 사기 많이 당하고 오히려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도 당하신다니까. 그래서 사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내공이 쌓여서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저런 사기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함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말만 들어보면 사기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 사기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사기 어떤 전화가 온단 말이죠. 딱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 어떨 땐 조선족 말투야. 그랬더니 꺼져라. 막 그러면 저한테 막 집요하게 전화해가지고 완전 쌍시오 진짜 18문자 다 보내고 전화하고 쌩 난리치던데. 어머 왜 무서울 그래? 정도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고 막 춘추문추하잖아.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내가 아니까. 그리 좋으면 너나 하세요. 그래, 연락하지 왜 마. 자꾸 전화해요?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엄청 쌍욕하던데. 왜? 그런 거
것도 있었어. 아니 집요하게 전화해서 하지 말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 내 통장으로 뭔가 돈이 세탁했다고 해가지고 몇 억이 또 거기서 뭐 세탁이 됐다니까. 나는 그때 생각한 게 보지도 못한 몇 억이. 한국에 와서 보지도 못한 몇 억을 갚느라고 난 이제부터 여기에 삶은 폭망했구나. 그 좌절됐던 그 기분을 그 어떤 걸로도 며칠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눈물 콧물 썼는데 기운을 뺐다 보니 조금 사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때 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뭐냐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제 등에 귀신이 붙었대요. 그래서요? 어떤 여자가. 난 그때 하나하나씩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예요? 그랬더니 집안에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근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빙성이 생기잖아. 등에 붙었대. 그래서 허리 아프고 뭐 앞으로 이제 막 뭐 관절도 아파지고 막 그런데 나보고 좀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해야 된대요. 한참을 길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이거 다 빨리 해야 된다. 아프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집에 와갖고 아빠 보고 그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야, 너 그 말 믿니? 하면서. 아버지도 똑똑하신데? 그거 믿지 말고 다 개소리야.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원에서 조심하라 길단나 하면서 막 너 그런 교육도 안 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아버지는 뭐 하나원 교육 제대로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걸 그렇게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난 하나원 교육 받은 사람이 나는 왜 그걸 모르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거 딱 거짓말이야. 그거 길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자 길고 막 말 시키지만 그거 말하지 말라 길대 않던 막 이러면서 저는 그때 진짜 믿었어요. 진짜 제 뒤에 등에 귀신 붙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금방 왔을 때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부터 미신 얼마나 믿어요. 그걸 맹신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이 장군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밖에 그래. 없었던 거야.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이 미신 더 잘 믿을걸?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잘 버는 줄 알고 정말요? 그런다니까. 독이 참 많게 생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질까요?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도 점 버는 데 갖다 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써요. 그때 막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집에까지 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심이 막 안 쉬어질 정도로. 나 근데 제일 괘씸한 게 탈북민인 거 뻔히 아는데 탈북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신천지도 당해가지고 한동안 좀 끌려다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막 불이 나게 좀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머머머 진짜요? 네, 나 처음 들어봐요. 시어머니한테까지 와가지고 또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댁에서 강구하게 너무 말려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후에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지금. 조직적으로 있잖아요. 아이를 케어해주는 사람 분담하고 심리상담 애기 키울 땐 다 힘들잖아요. 심리상담자가 또 오고 또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또 둔갑하고요. 또 대학교 다닌다고 하면 심리학과의 교수님으로도 둔갑하고 훗날에 거기서 탈퇴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신천지였고 교수님이 아니었고 그게 다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정말 딱 필요한 뭐 부부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해주시고 데리고 오던 데 가가지고 그분들도 다 돈도 있고 괜찮게 살아요. 그런 데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이고 정말 잘 왔다 그러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신천지였던 거지. 근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막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전 있는데. 처음 들어봤고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봤어요. 주말마다 오고 그래요. 힘들게 해요. 근데 나는 안 그랬으면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이 없이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쉽게 당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하도 시댁에서 그리고 남편이 아예 뭐 그런 데 가면 뭐 당장 뭐 이혼한다 그러고 시어머님이 붙잡고 아예 못 가겠다. 교회하고는 단절이다라면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갈 것 같으면 애기 다 놓고 가라. 막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려서 안 다니게 됐죠. 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당하셨구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러는데 한국에 가서 느낀 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이렇게 사기나 이런 것도 또 그에 맞게끔 같이 진흥하면서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고차원적으로 사기 치는구나라는 생각도 한쪽으로 해봅니다. 북한에서도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북한은 근데 그런 고차원적인 사기가 아니라 거의 1차원적인 사기 뻔한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돈 받았는데 30만 얼마 하면 그 돈 앞장과 뒷장만 돈 있고 그때 막 셀 때는 제대로 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해가지고 그 넣는 거 받다가 계산할게 하면서 다시 꺼내줄 때 보면 다시 계산 안 하게끔 그 가운데 종이장 막 넣고 주는 그런 사례도 많고 북한도 사기 많아요. 가짜달러
그 10달러를 막 긁어가지고 100달러 만드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들 학교 갔다 오는 애들 세워놓고 옷 싹 다 뺏겨가지고. 옷 뺏겨가고 뭐 애들 목도리 뺏겨가고 맞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는 또 1차원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또 뺏겨가지고 맞아요. 옷 갖다 내다 파는 그런 사기 또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집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엄마 돈 있는 거 가져오라고 어린애들한테 맞아. 사탕 주겠다, 껌 주겠다. 그럼 저도 막 100원짜리 들고 나가가지고 껌 사 먹으러 가는데 다행히 그 아줌마는 껌 장사하는 이모가 양심적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껌 하나에 1원인데 100원을 들고 나갔으니까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니? 그러면 어머니 없이요. 막 부대 올라가시오. 막 이러니까 그분이 야 이거 100원짜리는 완전 이거 큰 돈이란다. 그러면서 껌 하나를 주면서 이거 이렇게 꽃다발 들고 있는 홍영이가 그때 그 꽃다발 들고 있는 그거였거든요. 1원짜리 지폐가. 그거 없나?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껌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갖다가 그 자리에다 놓으라고 돈을. 그때만 해도 양심적일 때요. 그리고 자강도 사람들이 좀 착하거든요. 어디 막 살기 힘든데 막 이런 쪽에 갔으면 그거 주나 언니? 아싸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 쳐먹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라는 마지노선을 지킨 거네요. 아니 그분은 줬어요. 그래서 껌 하나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정착가정의 우리 자충우돌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